안녕하세요. 오늘은 7강 실증주의 과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실증주의 과학관을 논의할 텐데, 오늘은 용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실증주의 과학관을 본격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트 꽁트이기 때문에 꽁트의 실증주의 생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음에는 듀르케임이 그 실증주의 사회과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주의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파저티비즘이고, 한자어로 쓸 때는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positivist philosophy, positivist account of scie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모든 학문에 통용되는 과학적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과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더 사회과학에 대한 철학적 방법을 볼 텐데, 하나가 해석주의고 또 하나가 비판적 실제주의죠. 해석주의는 사회과학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이 다른데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다른 방법을 내세우는 거고요. 비판적 실제로는 실증주의 과학관이 실제주의적 관점이긴 하되 충분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서, 말하자면 실증주의를 내재적으로 비판하면서 하나의 과학적 방법을, 대안적인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를 잘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주의적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또 비판적 실제로는 어떻게 실증주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성립됐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증주의 철학에 관련돼서 6파트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선 이것이 어떻게 지난 1840년대부터 생각한다면 한 170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하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꽁트와 듀르케임이 어떻게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에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실증주의 과학의 교리, 독트린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식화하고 그것이 퍼져나갔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증주의 철학의 과학적 원칙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관찰이라는 표현이나 법칙, 이론, 설명, 예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증주의 과학관의 이론적인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논리실증주의라든지 쿤의 과학철학의 혁명, 또 포퍼의 반증 가능성, 이러한 논의들이 기존의 실증주의 과학관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또 경험주의라는 입장에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실증주의 과학관 내에서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실제로는 이렇게 형성 발전된 실증주의 과학관 자체를 다시 비판하는 그런 철학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관을 얘기해 본다면, 우선 실증주의 사전적 정의를 볼까요? 이거는 꽁트가 얘기했고, 우리 사전에 보면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 꽁트의 실증 철학이다. 지식의 최고 형태를 실증과학이라고 했다. 두 번째, 모든 초월적인 사변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으로써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을 인정하려는 태도다. 세 번째, 수학적, 경험적, 과학적 증명을 중시하는 논리적 실증주의의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논리적 실증주의는 사실은 영어로는 네오 포지티비즘, 실증주의라고 해서 실증주의 큰 카테고리 내에 속하고요. 그 전까지 전개되었던 실증주의를 보다 더 논리화하려고 했었던 운동입니다. 영어로도 거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system of philosophy based on things that can be seen or proved. 관찰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 체계다. 그전에는 신학이라든지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관찰이나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하는 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의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고요. 실증주의 과학관을 전반적으로 개관을 하면은 한 5단계 정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창기 전개 단계, 두 번째 확산 단계, 세 번째 보다 논리적으로 확고한 토대를 갖추기 위한 단계, 그 다음에 정통 과학 철학으로 자리를 잡은 단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던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오거스트 콩트와 에밀 듀리갱이 19세기 중반 또 19세기 후반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세우면서 그 기본 원칙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시기고요. 두 번째, 그것이 확산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엔나의 젊은 과학자들과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소위 비엔나 서클,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보다 더 실증주의의 확고한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이후 1930년, 40년, 50년, 60년대 초반까지 사회과학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바로 이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통 과학 철학으로서 군림하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5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 빈부격차라든지 월남전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한 사실 위주의 학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포스트 포지티비즘, 탈실증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과별로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지만 경제학에서는 한편 그렇게 큰 도전받지 않고 주어진 자료를 연구하는 실증주의적 경제학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경영 부문이나 교육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통계적인 이런 방법이 유지되기 때문에 철학으로서는 이미 문제가 많다고 도전을 받았지만 실질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실증주의적 철학을 암묵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연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실증주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증주의 장례식에서 가장 떠들썩한 축하객들의 일부는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사실상 훨씬 더 실증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실증주의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 연구를 들여다보면 실증주의적으로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그 초기 실증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웠던 오거스트 콩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98년이고 185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20대와 30대가 언제냐면은 프랑스에서 공화국이 있다가 다시 나폴레옹이 쫓겨나고 재정이 돌아와서 많은 시민운동들이 공화정을 막 꿈꾸고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꽁트는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 철학적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진보,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뭔가 확실한 지식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의 자연과학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그 방법이 사회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꽁트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지식의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신학적인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과학적 단계,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실증과학적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힙니다. 이게 1940년 전후에서 그런 입장을 강의를 하고 책을 내게 되는데, 핵심은 확실한 지식의 근거는 경험이나 실험, 귀납, 관찰 등에서 찾아야 된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생각이죠. 이런 전통과 계몽주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사회의 근거를, 이론적 근거를 신학이나 형이상학이 아닌 과학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단계라고 하면 모든 것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이 알고 있는 거죠. 신과의 관련성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사회를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몽 시기 이전의 단계다 얘기할 수 있고요. 계몽 시기가 되면서 일종의 백가쟁명이죠. 모든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연법에 의해서 사회를 이렇게 구성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경험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해보고 하면서 보편적 권리, 법칙을 인간적 권위 위에 놓고 사회를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형이상학적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시기가 말하자면은 꽁트가 보내던 젊은 시절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기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연 대상에 대한 탐구를 인간의 이성을 적용하여서 해석해보고 모든 사물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저티브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에 반대되는 말이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 네거티브한 거죠. 형이상학적 단계에서는 새로운 학문의 기초를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기존의 것을 의문시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치 철학, 과학 철학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파저티비즘, 네거티브하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진보, 새로운 철학의 정초, 기초를 놓겠다 하는 게 꽁트의 생각이었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을 해보자 하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직 사회학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과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social physics, 사회 물리학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중에 이제 sociology니까 사회에 대한 논리적 연구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꽁트가 얘기했던 실증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현상이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수학적 증명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학문을 이 실증성이 높은 순서대로 한다면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학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회학이 가장 복잡하고 정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한 철학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분과 중에서 사회의 학문을 최상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보았고, 이 꽁트는 이런 논의를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번 관여를 했고, 정치 철학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말하자면 실증 철학으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연구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은 이론적 법칙을 확고한 경험적 관찰에 근거 짓는 엄밀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사회과학은 그런 자연과학과 질적으로 연구 방법이 같다. 또 동일한 인식론적 형식을 공유한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모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불순물, 사변적 불순물을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은 소위 합리주의 주장,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사유로부터만, 명증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유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주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오로지 경험적 증거로부터 올바른 지식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때 이미 제시를 하는데 실험, 관찰, 비교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 선택, 정치적 기회, 도덕, 감정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식을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만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그때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를 파악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요인들이 시간 속에서 작동하는 변화 과정을 주제로 삼는 것이지 특별히 사회과학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식의 주장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자연과학이 이미 상당히 중요한 학문으로 중요한 방법으로 존중받는 방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사회도 과학적 방법을 하자는 얘기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종의기원이라든지 찰스 다윈이 쓴 종의기원 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생물학도 경제학도 자연주의적 과학적 방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만큼 이러한 그 과학적 방법에 대한 강조는 크게 어필했던 시기였고 바로 그런 시기에 다른 과학과 비교한 사회과학의 특별한 점,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을 논의했던 것이 이 꽁트의 철학이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상을 전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밀 듀르갱이 바로 이런 꽁트의 생각을 이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에밀 듀르갱의 실증주의 사회과학이라는 항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